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카운셀링 코칭 이동준입니다. 알을 깨고 다시 태어나자, 이런 이름을 담은 파란 리본이고요. 여기는 강철 멘탈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제 40강 자식이 속을 썩여도 다행이라고 여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아주 힘든 부모들 많을 겁니다. 감당 불가 자식들, 도저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녀 때문에 아주 암담한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도 부모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알아보고 반응을 보일 때 이 아이 천재 아닐까? 이 아이 영재가 아닐까? 어릴 때부터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 세상에 아주 빛나는 독보적인 존재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어릴 때 아주 총명해서 이 아이는 천재로 키워야 되겠다.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에 가니까 아인슈타인까지는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대치를 조금 낮추되 그래도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는 서울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서울 우유를 먹였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그 기대도 조금은 낮추어서 연세 우유로 바꾸었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그 기대치도 조금 더 낮추어서 건국 우유로 바꿔서 먹였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간 이후로부터는 그저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그래서 공부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라고 해서 매일 우유를 먹였다. 뭐 이런 유머 아닌 유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대치를 조금만 낮춘 기대치만큼 다행이라는 징검다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다행이라는 징검다리는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다행이더라. 그래서 행복적으로 훨씬 더 많이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동일하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 동일하고 내가 만나는 세상의 어떤 일을 접할 때도 동일한 관점이 되죠.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지 뭐야. 다행이지. 그럼 천만 다행이지.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겨야지. 이런 표현들을 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반항하고 대드는 자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반항하고 대든다는 말은 적어도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호 기능, 자기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능이 필요한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대드는 자녀들, 반항하는 자녀들은 최소한 밟으면 꿈틀할 수 있는 자기 보호, 이 본능적인 자기 방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력에 빠진 자녀들은 꿈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부정적인 자극이 와도 그냥 고스란히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 것처럼 아주 무력하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렇게 고스란히 당하기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적어도 반항하는 자녀라면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부모는 이 자녀와의 충돌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돌이 생긴다는 말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서는 협상과 조율과 타협과 의견을 맞춰가는 법도 배우는 거고, 또 그렇게 충돌을 통해서 모가 난 부분이 깎여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에서 작은 어떤 소소한 갈등의 차이, 의견 차이, 뭐 이렇게 취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고 조율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몽돌 해수욕장에 가보면 몽돌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부드럽지요.
원래는 이 각이 나 있는 아주 까칠까칠한 그런 돌이었는데 구르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 모난 부분이 깎였고 또 파도가 계속 그 모난 부분을 깎았기 때문에 몽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녀와의 충돌이 생기더라도 그 충돌은 자녀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또한 다행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요즘에 무기력 자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성인 자녀가 되면서 집 밖을 아예 안 나가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만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식사도 식구들 같이 하지 않고 뭔가를 배우지도 않고 외출 자체도 하지 않고 하다못해 바깥에 산책도 가지 않는 이런 그래서 무기력에 깊이 빠진 그런 자녀들이 많은데요. 이 무기력 자녀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식 때문에 속 끓인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무자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속 끓이고 암담해하고 그런 것조차도 부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자식을 갖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척척 낳아서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부럽기 짝이 없을 테고요.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속 끓이고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든 과정도 부러움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끔씩 나하고 이 월등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이 다행이라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켤레밖에 없는 신발 때문에 나는 불평했다. 다리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또 속 끓이는 자식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식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식 문제를 다루다 보면 자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돌이 생기다 보면 사실 이 충돌은 오랫동안 만들어진 관계 패턴의 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각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주어진 각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인데 이 자녀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말은 부모가 미리 전해준 각본에 의해서 자녀들이 행동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모들은 특히 많은 이 한국의 부모들은 연출가나 이 감독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라고 계속 체근대고 추궁하고 혼내고 감시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강한 이 각본을 가지고 있으면 어릴 때 거기에 눌린 자녀는 문제 없는 자녀로 순둥이처럼 모범 자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직업도 구하고 표면상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행복을 못 느끼는 주체가 될 수 있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에 노출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각본은 에릭 번은 그렇게 얘기하죠. 주어진 각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뉴 스크립트를 사용하자. 새로운 각본을 쓰자. 각본은 수정하면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받은 각본, 사회가 말해주는 각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각본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면에서 자녀가 반항을 한다는 말은 부모가 전해준 각본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각본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고 춤을 출 일입니다.
또 자녀와의 충돌이 생겼을 때 자녀하고 속을 끓이는 일이 생겼다면, 그리고 어릴 때 무난하게 잘 커왔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때야말로 내 인생의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빨간불이 왔을 때는 일단 스톱해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게 따로 있지요. 자, 멈춰야만 또 생각하게 되고, 멈춰야만 반추할 수 있고, 멈춰야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왔을 때 그때는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속 끓이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녀와의 관계 패턴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 유발자가 나인지 자녀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한 시나리오를 내 각본을 써서 자녀에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체근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이 자체가 뭔가 부족하거나 관점 자체가 틀린 건 아닌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자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충분히 돌아보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다른 패턴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준 자식을 공로자 또는 우리 집에 보내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띄어 쓰기려면 다행이다, all 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다 all 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혹여 불행이라고 여기는 모든 요소들도 다행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율을 해보면 그 속에 많은 것들이 행복 쪽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와 가족과 배우자와 자식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만도 천만 다행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행의 행복, 다행이다,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자주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행복의 수준을 좀 더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